재혼을 했을 때 그 프리다 칼로가 디에고한테 건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 나는 디에고와 성관계를 갖지 않겠다가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 나는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금전적 비용을 스스로 충당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그 자신에 속할 뿐이다. 그러니까 디에고 자체에 집착을 했다는 느낌은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의 고통. 왜냐하면 혼자 있었을 때 얼마나 또 고통스러운 게 느껴지는 게 표현이 되죠. 유산을 겪고 정말 아기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일말의 희망을 안고 디에고 아기를 가졌는데 유산이 되고, 뭐 디에고는 바람 피고 다니고 그냥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계속 운명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 선택할 수 있던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다른 문제가 있어요. 다른 문제. 이해하세요 먼저. 이건 또 이제 27일마다 저의 관점도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결혼을 해서 다른 건가? 여자 내가 아직 순진해서 그런 건가? 사랑 매우 중요하죠. 사랑 네, 중요하지.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재혼이 사랑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네. 저도 동의합니다. 아, 진짜로? 절대 그러니까 그게 절대 잘못 아닙니다. 표현했네. 절대 그렇게 아닙니다. 느끼게 난 네. 느꼈는데 그거를. 이렇게 되면 그게 나온 모든 것이 허상입니다. 지금. 난 이렇게 아름답게 보고 온 거를 난 이게 이렇게 깨질 줄 몰랐어 오늘. 오늘 뭐 옆에 붙여놓은 메모와 우리 나 얘기를 무슨 드리면서 연관지어서 다 엄청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 진짜 왔는데. 내돈내산으로 예매해가지고 나 다 보러 갔다 왔단 말이야. 일단 말씀해 보세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볼게요. 황조교님. 네. 그 당시에 여성이 어쨌든 남편은 그지 같은 인간이지만 사회적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그치. 그리고 그녀는 지금 그 남편을 맨날 욕을 하면서 미워하면서 그렇지만 사랑한다는 말로 표장해 가면서 버텨왔던 세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월을 통해서 이 여자는 오히려 이 있잖아요. 왜 그 마케팅에서 그 노이즈 마케팅이 있죠. 네. 그래서 노이즈 마케팅과 같은 어떠면 그래서 그녀의 어떤 고통이 예술로도 승화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자양분이 됐죠, 그걸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 그녀도 아무것도 없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여자로만 끝날 수 있는 이 그녀의 인생이 엄청난 사회적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혼을 했죠. 이혼을 했지만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혼한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선택지는 많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한 사회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아무리 그녀가 피해자 코스프레로, 그러니까 물론 피해자지만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정하고 이렇게 가느냐? 동정도 한두 번이죠. 근데 네. 리베라가 이제 흔히 알려진 그 네. 바람둥이로 알고 있고, 네. 어쨌든 프리다 칼로가 피해자는 맞는 거죠. 피해자는 맞지만 사회적 시선이라는 거는 과거의 생각을 해보면 어떠냐면요. 피해자는 너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그게 훨씬 큽니다. 생각을 해보면 여자에게, 피해자 여자에게 가해지는 가장 큰 고통은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분의 어떤 전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어떤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씹는 그 가십, 스캔들 가십들, 이런 것들이 그녀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였던 거죠. 그랬겠죠. 그럼 이게 그러면 조금 근본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어쨌든 한 사람의 인생이 있잖아요. 그 사람 진짜 실제로 그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인생을 하나의 공연 예술로 만든다고 할 때 어쨌든 뭐 제가 느끼기에 추정화 연출님이 선택하신 키워드는 어쨌든 운명과 그리고 그 속에 선택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19님이나 27님 말씀하신 건 약간 전기나 평전에 가까운. 그러니까 저희는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환상의 공연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공연 안의 이야기는 아니죠. 당연히 그 공연은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좀 냉정하게 보면 아, 네. 보세요. 그녀가 아까 지금 황조교님 네 가지 얘기했죠. 성관계 갖지 않겠다. 그게 그는- 무슨 부부야? 그게 무슨 부부예요? 왜 결혼해요? 그러면 재혼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래 그한테는 별로 많은 거를 원하지 않겠어라고 얘기했죠. 그럼 또 뭐예요? 바람펴도 된다는 거잖아요. 허락을 그렇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대신에 내 돈은 내 마음대로 벌겠어. 내가 벌어서 알아서 쓸게. 그건 또 무슨 의미겠어요? 그렇죠. 너한테 속박당하고 싶지 않다. 너 돈 번다고 나한테 유세 떨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제가 보기엔 진정한 그런 결혼이라는 걸 성립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노출되지 않아서 모르는 건데 제가 추측할 뿐이겠죠. 추측할 뿐이겠죠. 그런데 그럼 잠깐 그런데 그런데 저의 의견은 약간 또 다른 오케이, 부분이 오케이. 있어요. 이건 지금 더 인티저스러울 수도 있는데 지겨워. 제가 이 프리다 칼로라는 사람이 사실은 몇 년도에 뭐 누구랑 결혼하고 이런 연도는 사실 정확히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드라마를 봤을 때 분명히 재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금방 죽어요. 맞아요. 그림들을 막 남기고. 네네. 그런데 저는 디아고 리베라가 이혼을 했다가 다시 결혼하자고 제안을 한 게 우선은 첫 번째 그녀가 그 어쨌든 그 멕시코 내에서도 그렇고 유명한 커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 근데 죽기 전에는 그래도 이게 도의적으로 그녀가 가는 길에 내가 있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두 번째는 그녀가 그동안에 그린 그림과 그 앞으로의 남은 그림의 저작권을 내가 관리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큰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가장 거예요. 중요한 거. 왜냐면 그녀가 남긴 그 그림들에 대해서 이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요. 네.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거기까지 오케이. 남자도 근데-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인데 그러면 공연 예술로만 봤을 때 지금 공연만 보자고요. 빨리 끌어가야 돼. 공연만 보자고요. 예? 네, 공연만 공연으로 보자고요. 갑시다. 공연으로 미안합니다. 갑시다. 우리가 음. 죽기 전에 상상해 보세요. 음. 나쁜 기억 갖고 가고 싶어요? 기억을 가져갈 수 있다면 인생을 쇼로 만들고 싶어. 네. 죽기 전에. 네. 근데 그때 물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고 있었겠지만 가기 전에 그래도 난 충분하게 잘 살았어 하고 가는 거랑 저 새끼 내 저작권 갖고 가려고 지금 저 새끼가 나랑 재혼하고 이렇게 가는 거랑 뭐가 이제 의미 있겠냐 이거지. 프리다 칼로의 시점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그 저작권 가져가는 걸 허락한 거는 예술적 동지였기 때문이 아닐까. 맞아요. 네, 예술적 그나마 동지. 그래. 관리해줄 수 있잖아요. 네, 예술적 동리죠.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거야? 과정을 제일 잘 아니까. 네. 그리고 다시 공연을 돌아가서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세상 원래 그렇잖아요. 이게 과거에 대한 회상은 다 아름답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 네, 추억은 그러니까 미화되는 추억은 거지. 항상 미화되고 고향은 항상 아름답고 그 더럽고 지저분했던 건 기억도 향수가 안 있는 나고. 거야. 네, 당연히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그 행복했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싶어가는 그 프리다 칼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니까. 네, 네. 근데. 그래서 그거 나는 지금 절충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 나 어떻게든 황정현- 감성적으로 가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난 이게 이렇게 오늘 이렇게 될 줄 몰랐네. 논쟁거리가 있는 이런. 나 전혀 내가 준비한 대본대로 전혀 하지 못했어 오늘. 20%도 못했어. 황정현님 죄송합니다. 아니, 하세요. 지금 네. 시리즈로 계속 하십시오. 네. 이제 너무 덥네. 오케이. 그럼 이게 나 지금 대사가 나 인상 깊은 대사를 몇 개 써왔거든요. 근데 네. 이 대사가 너무 의미가 없어지는 어머, 거야. 아니에요.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볼게요. 나도 동의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 딱 생각나는 순간이 언제냐?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받았던 순간, 그다음에 우리 남편하고 사랑했던 순간, 그렇지. 뭐 그런 순간 사랑했을 때 그 행복감은 사실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행복했던 순간을 정제해서 건져낸 작품이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 보석 같은 순간, 보석 같은 순간. 보석 같은 순간들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다이아몬드처럼 정제 이제 네. 세공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마지막 대사에 이런 게 있잖아요.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 바뀝니다. 그리고 저는 외출을 떠납니다. 음. 근데 저희 여기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음. 근데 이건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충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했다라는 말 자체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내가 풍족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수조에 담겨져 있어. 수조에 담겨져 있는데 내가 몸을 담글 수 있을 만큼의 물이 담겨 있을 때 충분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 삶을 정리를 하고 난 이제 떠나겠다. 그래서 풍족하다, 뭐 행복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충분했다라는 말 자체가 그냥 안 좋은 것도 있었고, 내가 보면 리베라 뭐 이런 사람들도 고통받았고 사고로 고통을 받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렇게 내 인생을 아름답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프리다 칼로 입장에서는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긍정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라고 일기장에 있는 멘트를 또 몇 가지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말년에 프리다가 또 팔이 막 썩어 들어가고 발도 막 썩어 들어가고 이런 병에 걸리잖아요. 폐렴으로 이제 사망을 했지만 그때 프리다 칼로가 또 한 번 이런 말을 해요. 발이 왜 필요하지? 내게는 날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자기의 불안함과 고통을 잠재우기 위한 어떤 자기 암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공연을 통해서 느낀 프리다 칼로는 이게 자기의 운명을 또 거절하거나 거기에 막 뭐라고 해야 되지? 함몰되지 않고 거기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마지막으로 웃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웃고 자신을 버리고 가볍게 사는 것은 힘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버리고 가볍게 산다는 게 그 좀 고통스러운 것들 그리고 내 외부의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볍게 사는 건 힘이다. 비극은 가장 터무니없는 것이다. 물론 이게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지.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지.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본인이 방어를 하시네요. 황조교님. 그 혹시 이성적으로 또 나 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그 예술이란 것은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에 한 캡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 네. 캡처 네, 맞아요. 네. 캡처 네.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저작권 얘기를 하고 지금.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래 저 어떻게 될지 해요. 몰라요. 캡처를 해요. 캡처라고 생각을 생각해요. 하고 그리고 그 충분하다는 거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동일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만족. 인생은, 네, 만족은 아니고 만족은 후회하지 아니야? 않는데 후회하지 후회하지 않는데 않는다. 네, 만족이란 거는 이제 막 너무 잘 나와서 만족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그녀는 잘 나와서 만족했다기보다는 이 후회하지 정도로,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후회할 만한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건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네.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황조근님. 황조근님의 우리가 감성을 바사삭한 것 같아요. 아니야, 지금 27이. 듣고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만 그래? 나만 지금. 아니 근데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정말 존경할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 27님이 한때 이어령 선생님의 그 네. 죽음에 대해서 행복. 굉장히 이제 그 안타까워하시고 맞아요. 추모를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나는 그건 정말 일반적인 사람의 정신이 아니라고 봐요. 그걸 뛰어넘는 위대한 예술가, 그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도달할 수 있는 그 메슬로우의 자아성찰 맨 마지막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 맨 5단계를 성취한 자아실현. 사람만이 자아실현. 그걸 실현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닐까. 음. 그래서 프리다 칼로의 그런 아름다운 예술혼과 인생에 대한 참 아름다운 공연이 아닐까. 꼭 보고 싶다. 그래서 보고 오면 뭐해? 또 그래서- 저작권 생각만 날 것 같아.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황조근님과 함께 그 감동을 함께 하고 싶다. 마무리가 아주 좋아요. 네네. 굉장히 좋아요. 아니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두 캐스트를 다 보고 왔잖아요. 근데 최정원 배우님이 표현하는 프리다와 김소영 배우님의 프리다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다를까? 뭐가 달라서 이렇게 느껴지는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김소영 배우님이 표현하는 프리다는 아직까지 삶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프리다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삶을 돌아보는 그 순간에도 굉장히 조금 애틋하고 아련한 느낌이 강했는데 우리 최정원 배우님이 표현하는 프리다는 이미 진짜 그 충분하다는 말이 느껴지는 정도로 나 살 만큼 살았어. 할 만큼 했고
난 이제 그냥 미련 없이 또 바람 바뀌는 거 따라서 나는 갈 길 갈 거야. 나는 나만의 외출을 떠날 거야. 약간 달관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 두 분이 풍기는 바이브가 아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애드립 대사들도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나 윌킨슨 선생님인 줄 알았어. 1, 2, 3, 4 정말 하시나요? 욕도 하시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아니 정말 최정원 배우님은 그 나이에 정말 그 자기 관리와 그 어떤 컨트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진짜. 생각도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막 시카고의 벨마도 보이고 윌킨슨 선생님도 보이고 해서 나는 정말 좀 저 배우님이 최정원 배우님 맞아라는 그런 완전 색다른 변신 이런 걸 사실 좀 기대를 했는데 그 틀 안에서는 그분이 가지신 어떤 전형성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조금 다음에 할 땐 조금 더 변신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김소양 배우님은 저는 사실 그분의 그런 주인공 역할을 하신 긴 공연을 이렇게 인상 깊게 본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왜냐하면 가까이서 본 데다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좀 스키니하다 그러나 그 뭔가 벗겨진 느낌, 연기가 왜 대극장에서 보면은 막 의상이나 이런 것들로 막 커버가 되는데 좀 너무 가까이서 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뭐 이분은 좀 굉장히 충실하셨다. 그 역할 자체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진정성이 있는 프리다 같은 그런 느낌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배우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항상 맞아요. 근데 김소영 배우님은 뭐 배역 외적으로 뭔가 봤을 때도 굉장히 그 배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진짜 고군분투하고 진정성에 이렇게 접근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최정원 배우님의 그 인터뷰를 봤어요. 네. 거기 보니까 자기가 너무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딜 우리는 그러니까 프리다 자기 칼로가 자신의 이야기와 자기 자신과 같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정원 배우님은 그 옛날에 수중분만을 하시고 정말 깨어 있는 떠올랐어 나 그런 게. 깨어 있는 여성이고 정말 그 나이에 젊은 배우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그 상황에서도 탑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고통이 뭐가 있었지? 실패가 뭐가 있었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래. 그 수많은 실패와 고통 속에서도 있었겠죠. 그 그치. 속에서도 자신의 여배우로서의 그 자리를 계속 여배우란 말을 이제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배우로서의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던 그 고군분투하면서도 노력해가는 그 모습이 자기가 프리다 칼로와 닮았다. 그래서 사실은 최정원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 얘기를 하는 자전적 맞아. 개인 드라마를 하는 것 같이 보여졌어요. 진짜 뭐 특히 유산을 하는 장면이나 뭐 주인공 이름이 프리다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이 작품은 뮤지컬 뮤지컬 최정원 이래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그 마지막에 어쨌든 프리다의 그림이 계속 영상으로 이제 투사가 되잖아요. 마지막에 프리다가 남기고 간 특히 이 공연의 약간 부제처럼 하는 비바 라비다. 비바 라비다. 그게 인생의 영원하라. 인생이 영원하라. 아니 지금 왜 제가 그거를 제가 시험해 본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시험해 감사합니다. 본 맞췄어요. 건데. 인생이여 이영원하라. 영원하라. 그러니까 진짜 그 중간에 또 프리다 칼로를 상징하는 듯한 이미지가 벌새도 나오고 맞아요. 전사가 죽어서 맞아요. 환생한 거. 근데 진짜 생각해 보면 프리다가 투쟁한 역사, 멕시코의 어떤 혁명적인 그리고 투쟁의 역사가 또 벌새로 표현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박은 어떻게 보면 겉이 되게 쌓여 있는 단단하게 쌓여 있는 그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코르셋을 계속 두르고 고통 속에서 난 이걸 어떻게든 버텨낼 거야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코르셋이 벗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벗겨지는 순간이 수박이 저는 약간 깨지는 순간. 그때서야 이제 안에 있는 달콤한 과육을 맛볼 수 있는 그 순간인 거예요. 인생의 자유로움과 달콤함을 맛보는 그 찰나의 순간은 코르셋을 벗었을 때 그때 진정으로 자유로워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너무 이미지를 많이 또 수박 껍데기랑 또 코르셋을 연결하셔서 수박 껍데기나 코르셋 이 대단한 대단히 갖다 붙이게. 굉장히 대단한 기호의 해석력입니다. 네. 제가 좋았어요. 누구한테 배울게요? 제가. 아니 왜 절 쳐다보세요? 아니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진짜. 네. 아니 나는 뭐 이렇게 뭐 답이야 어찌됐든 다른 공연을 보고 오셨어도 다른 분들께서 그 하나의 공연을 보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만의 그럼요, 정답이니까. 그럼요.
그래서 오늘 저는 덕분에 여러분들이 프리다 엿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아니 있는지. 두 분이 같은 그거 아니세요? 그 아니 이분은 ENFJ 아니라니까. 잘못 나온 것 같아. ENFJ 맞아요. 이뭐 ESTJ나 그러니까 나랑 달라. 뭔가 달라. 절대 달라. 필링이 없어? 아 진짜 아니 뭐 공연에서만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 진짜 모르겠어. 돈 내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돈 내고 다시 돈 한번 내고 다시 돈 한번 내고 해보세요. 같이 한번 다시 해봅시다. 같이 한번 우리 아, 콘텐츠 좋아요, 하나 좋아요. 뽑아야겠다. 네, 네, 뽑아봅시다. 콘텐츠 네.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오늘 이제 프리다 좀 오래 썰 사실은 근데 거의 못한 썰전이었어. 얘기 너무 많지 않으세요? 너무 많지. 나 이거 라방으로 다시 해가지고 또 할 수 하세요. 있어. 또 하세요. 또 그때 하세요. 두 분 보지 마세요 제 콘텐츠. 민망하니까. 이거 비판할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말씀을요. 안 돼. 별 말씀. 아 그래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한마디만 더. 그래서 최정원 배우님이랑 제가 전수미 배우님이 딱 저도 전수미 배우님 탭댄스. 진짜 아 그 얘기 해야 돼요. 그 레플레아 배우님 네, 전수미 얘기한다고 배우님이 진짜 끼를 온팡지게 부리시는데 탭을 너무 현란하게 너무 잘하셔서 탭이랑 그 남성 어. 연기를 하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관객들을 매혹시키고 인상 깊었어요. 사로잡고 전수미 배우님이 진짜 이번에 음. 자기랑 잘 맞는 배역을 음. 만난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이 들었고 작품에서 건전한 배우가 전수미 배우다. 아까- 딱 이렇게. 진짜 그 정도예요. 인생 맞아요. 그리고 리사 배우님이 원래 쇼케이스 때부터 참여를 음. 하셨는데 리사 배우님의 느낌이 약간 전수미 배우님이랑 다르게 진짜 그 뉴욕의 그 제임스 코든이나 영국의 그 누구냐 그 진행자가 여성 진행자가 엘렌 쇼인가? 그런 것처럼 진짜 그 서방의 토크쇼 진행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감성. Ladies and gentlemen. Ladies and gentlemen. 음. 진짜 이거를 끈적끈적하게 쫀득쫀득하게 표현을 잘하시더라고요. 음. 물론 이제 또 이제 뭐 정영아 배우님이나 임정희 배우님 그리고 제가 봤던 최서연 배우님, 우리 그 최소연 배우님도 나와요. 최서연 배우님도 메모리아가 결이 달라. 맞아요. 다른 배역이랑 맞아요. 비해서. 완전 다르다. 그래서 최서연 배우님 그리고 허여진 배우님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떤 조합을 봐도 이 배역들이 다 결국 하나의 프리다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배역, 어떤 조합으로 봐도 새로운 걸 느낄 수 있는 공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프리다 긴 방송 이거 2회차로 나눠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썰전 부분 앞에서 내가 충격받는 부분까지 끊고 인터미션 가지고 뒤에 좀 약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한번 제가 구성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연입니다. 꼭 보러 가세요. 진짜 너무 고생했어. 홍적이요. 너무 고생했어. 자, 이 대사를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난 슬픔을 익사시키려 했는데 이 나쁜 녀석들이 수영하는 법을 배웠어. 지금은 괜찮아. 이 좋은 느낌에 압도당했거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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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힘들었다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예고도 없이 꾹 들고 들어. 내 귀가 아프네. 너무 귀여워. 너무 아니 왜 그걸 당황스러워. 당황을 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쌍으로 레이저가 오는 느낌 뭔지 알죠?